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발음이 지원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 또 회사 갔다 와서 운동하고 자기 전에 제 생각을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주저리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전에 올린 제 생각을 얘기하는 영상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컨텐츠 많이 좀 좋아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반박시 여러분들의 의견이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악플 달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통해서 저런 생각에 이르게 됐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장을 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든 사회든 뭐 인간관계든 신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성향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지만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게 됐는데요. 그렇게 바뀌게 됐던 계기들이나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취직 준비를 할 때였어요. 20대 중반 때였죠. 많은 취준생들이 취직을 하기까지의 플랜이 있잖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MBTI가 J 성향이어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나름 좀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토익을 몇 점 따고 그러고 나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스펙을 쌓아서 어디에 지원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나름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의 출발이 뭐였냐면 컴활이라는 자격증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등급인가? 컴퓨터 활용 등급 능력인가? 아무튼 그 엑셀하고 액세스라는 MS 오피스의 툴을 다루는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거 1급을 따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스펙의 시작점이었어요. 컴활 1급을 따고 이제 뭐 토익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스펙을 준비할 때가 20대 중반이었으면 10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지금도 컴활 1급 자격증이 없거든요. 10번 넘게 떨어졌어요. 제 주변에 보면 진짜 빨리 따는 사람은 2주 만에 따고요. 아무리 늦게 걸려도 막 한 달 정도면 따는 자격증인데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뭐 거의 매주마다 시험을 치러 갔는데 2개 과목이 있거든요. 엑셀하고 액세스가 있는데 2개 다 60점인가 70점 이상이 돼야 이게 합격이에요. 엑셀이 70점 넘으면 액세스가 뭐 60 몇 점이고, 액세스가 70점이 넘으면 엑셀이 60 몇 점이고, 12번째인가 떨어졌을 때 집에서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게 출발점인데 이걸 따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상공회의소 게시판에 나 정말 너무 속상하다 막 그렇게 글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컴활 1급 자격증이 제가 취직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없으면 내가 취직을 못할 것처럼 되게 괴롭고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돌아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단순한 경험이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되게 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한 지 4년이 됐잖아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제가 운영을 하던 채널은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채널이 아니라 인터뷰를 주 컨텐츠로 하는 환터뷰라는 채널이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인터뷰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컨텐츠를 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튜브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편집을 화려하게 해야 된다. 저는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환터뷰라는 채널에 초창기에 올렸던 컨텐츠들을 보면 이렇게 자막도 날아다니게 하고 컷도 엄청 짧게 하고 특수 효과 넣고 음악도 넣고 그렇게 편집에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막도 하나도 없고 그냥 혼자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구독자가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되는 유튜버들도 너무 많고요. 저도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거 뭐 인기가 있겠나 싶었던 컨텐츠가 조회수가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컨텐츠를 찍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고 또 이렇게 자막 하나도 없이 내가 했던 경험들, 이런 이렇게 집에서
집에서 그냥 잠옷 입고 찍는 컨텐츠가 조회수 막 1000회, 지금 이 채널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 10,000회가 넘죠.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할 때 되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부장님이 옆에서 어떤 일이냐,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도 막 바쁘고 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해결책을 주지도 못하실 텐데 왜 저렇게 물어보시지? 나 그냥 빨리 지금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는 생각 외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부장님께 어떤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장님이 다 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생각지 못한 솔루션이었고 그 말씀을 토대로 그 일을 좀 잘 해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전이었으면 아마 그 부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하면서 제 생각과 제 경험을 토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겠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 내 생각이 다가 아닐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생각들을 습득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남의 이야기를 듣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꿋꿋이 듣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저 사람이 하는 말, 나와 생각이 다른 말에서 뭔가 배울 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진짜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는 옛 말처럼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별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서 들을 때 뭐라도 하나는 얻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하루를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나, 내가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신념, 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도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시면 분명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